현대자동차 수소차로 글로벌 74% 점유율 차지. 코로나 시대에도 현대차와 기아차는 10월달 미국에서 판매율이 조금 올라갔다. 자, 내수 시장에 힘입어 이 어려운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다. 정말 현대자동차에 대한 좋은 기사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진실일까요? 과연 현대차의 가치를 투자할 만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들이 사실일까요? 자, 기업 정보를 알려는 남자 기알람의 우종석. 오늘은 정말 엄청난 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글로벌 탑 기업 중에 하나인 현대자동차입니다. 차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11년도 그리고 2012년도 어마무시하게 잘 나갔다는 사실 모두가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3위에 해당하는 순위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요타 그리고 혼다 다음으로 현대와 기아차가 합침 점유율이 8.9%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현기차가 중국에서는 또 어마무시하게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판매량 자체가 거의 70만 대 이상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중국 또한 현대속도라는 어떤 속담 같은 것이 생길 정도로 그 판매량은 어마무시하였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에서 엄청 잘 나가고 있었던 현대차는요, 2012년도에 이런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영업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이 11.4%. 자, 1위 기업이 BMW인데 BMW 같은 경우가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숫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폭스바겐이 6.7%, 그리고 GM 같은 경우가 5.2%. 자,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많은 차들을 미국과 중국에서 팔고 있는데요. 동시에 영업이익률까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수소차로 1위를 하고 있는 현대차의 상황이 좋을까요? 코로나가 현대차를 정말 힘들게 하였습니다. 예,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영업이익률이 2015년도에 6조 정도를 기록하였지만요, 올해는 아마 2조 원대 정도로 감소를 할 것이다. 즉 3분의 1 토막이 나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미국 판매량도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은 예년의 절반 수준이다 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사와 함께 수소차나 혹은 전기차 시장을 진출한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인수한다든가 좋은 기사들도 많이 나오곤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상황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기존에 엄청난 점유율, 나름 그래도 3위 할 수 있는 점유율을 차고지하고 있었던 현대차는요, 현재 11월까지 110만 대 정도가 팔렸고 12월까지 포함을 해도 120만 대 정도 팔릴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는 2011년도에 팔렸던 113만 대 이후에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의 시장은 다소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52만 대 정도를 팔고 있고 기존에 진짜 제일 잘 나갈 때, 즉 사드 전에는 한 180만 대 정도 팔았다고 하니 이 감소 폭이 엄청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드라는 영향도 있고요. 중국의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자동차를 잘 만드는 여러 가지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요. 자, 우리가 기사들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수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고 현기차 제네시스가 점점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기존 예년 대비 더 많이 팔렸다라고는 하지만 미국에서 감소한 폭,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감소한 폭을 따져보면은 굉장히 현대차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단순 우리가 숫자로만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앞으로 질주하는 정말 멋있는 기업이죠. 바로 반격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그룹 회장님께서는 법인장들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해외에 있는 모든 법인장들 다 모이세요. 물론 원래부터 많이 하던 그런 회의이기는 하는데요. 올해는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회의록을 본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자, 6조 원 정도의 이익률이 2조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강남, 즉 삼성역 옆에 GBC 센터가 110층 이상으로 원래는 건축이 되기로 했었고요. 전체적인 설계도 완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GBC 센터는 제2롯데월드보다
몇 미터 정도 더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GBC 센터 110층짜리 하나를 짓지 말고 70층짜리 두 개를 짓자. 물론 70층짜리 두 개를 지면 140층이니까 훨씬 건축비가 많이 들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시공비로 따져봤을 경우 110층짜리 하나를 짓는 것보다 70층짜리 두 개를 짓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 물론 저렴하지는 않죠. 수조 원 이상이 들어갈 거니까 훨씬 아끼면서 지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부의 미래의 차 전략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루머들 혹은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강남구청에서 이 110층짜리 짓는 거를 10층으로 줄이겠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110층이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요. GBC 센터나 혹은 여러 가지 돈 나갈 것들을 어떻게든 아껴서 내실을 다지고요. 반격 세 번째, 바로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리고 뉴스를 이미 많이 보셨을 보스톤 다이내믹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을 인수를 하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올 초 2020년 CEC쇼, 우리가 바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나왔던 CEC쇼에서 정의선 회장님은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도시를 잡겠다. 현대차가 단순히 자동차 업체가 아닌 스마트 시티를 잡겠다. 결국 인천공항에서 집까지 날아오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 보겠다. 자, 이것들이 어떻게 보스톤 다이내믹 인수와 연결이 되는지 다음 편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